300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나요? 2, 6, 12. 예, 2, 1은 2, 3, 6, 1. 그래서 192니까 여기서 이제 저 이 B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는구나. 이쪽은 0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80보다 작을 때에는 증가하고 80보다 클 때에는 감소하니까 여기가 A가 80일 때가 극대가 될 거고 그때 이 값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B는 여기에다가 80을 집어넣으면 B가 지금 1200A-16분의 A의 세제곱 나왔죠. 1200 곱하기 80 마이너스 16분의 1에 80의 세제곱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지는 값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지금 조건은 없었지만 삼각기둥의 밑면의 넓이가 밑면이 정삼각형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문제를 바꿔서 밑면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 요 변의 길이들이 A, B, C로 주어지고 높이가 H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던 문제하고는 좀 달라서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밑면의 밑면의 넓이를 갖다가 스몰 s라고 둘게요. 스몰 s 플러스 이 옆면의 넓이가 AH 플러스 BH 플러스 CH 직사각형 넓이 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S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H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랬을 때 이것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것의 부피가 B는 스몰 s 곱하기 H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H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H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H에 관해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S에 4800 루트 3 마이너스 S 이것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스몰 s라고 하는 게 삼각형 ABC의 세 변이 A, B, C로 표현되는 경우에 이것의 넓이를 S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제 S와 A, B, C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속적으로 구성되는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헤론의 공식을 써서 A, B, C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스몰 s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t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두면 스몰 s는 루트 그 t에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B, 뭐 t 마이너스 C의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 B, C의 합이 그 합의 이제 절반이 평균이 합의 절반이 t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었고.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풀고 싶은데 여전히 A, B, C하고 t하고는 독립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접근할 건가 하면 아까 앞에서 밑면이 정삼각형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문제 풀었죠. 일단 그때 최대값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 밑면에 주어진 요 변들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AA로 주어져 있었는데 AA로 주어진 경우에 요것들의 길이를 좀 바꿔서 이쪽 요것을 새로운 변으로 갖도록 하는 A보다 조금 더 작은 변으로 나올 테고 좀 더 큰 변으로 만들어질 텐데 동일한 둘레의 길이를 갖는 그런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이 이 정삼각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고정을 시켰을 때 이것의 넓이가 가장 크도록 하려면 이것이 이 높이가 가장 크게 주어지는 경우만 될 테니까 결국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높이가 가장 크겠구나.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도 이게 이등변으로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정삼각형으로 주어질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면이 정삼각형으로 주어질 때가 가장 부피가 크게 된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 정삼각형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정삼각형일 때가 부피가 가장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가장 클 때가 높이 곱하게 되면 가장 큰 부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될 때가 부피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래서 넓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때 밑면이 정삼각형으로 주어진 경우에 부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서 풀었던 그 정삼각형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 앞부분에 왜 정삼각형으로 주어져야지만 부피가 최대가 되는지, 밑면의 넓이가 최대로 주어지니까 그때 최대의 부피를 좀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011년도 11학년도 시립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면접 문제를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행렬과 관련해서 행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들에서 항상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행렬과 다항식을 이 행렬과 다항식이 비슷한 관계를 갖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의 관계식을 다항식으로서 이해를 해서 다항식을 가지고 다루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행렬로 주어진 식들을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배웠던 부분이죠. 행렬 A가 그 성분이 A, B, C, D로 주어진 경우에 A제곱 마이너스 스몰 a 플러스 스몰 d의 라지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 이것이 영행렬을 만족하고 이러한 성질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2는 단위 행렬 그리고 0은 영행렬로 주어져요. 자, 그러면 행렬 A와 다항식 px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차수가 n차, 최고차항 그 개수가 an이고 이건 이제 이 n 제곱의 개수가 a의 n으로 주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pa를 an p의 n제곱 플러스 an-1제곱에 an-1제곱 그래서 a0의 단행렬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죠? 이건 정의니까 앞으로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PA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PA equal 0행렬을 만족하는 다항식으로 차수가 가장 낮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을 A의 최소 다항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예를 들면 그 PX가 X제곱